병원에 가서 윤곽 수술했는데 뭔가 마비감이 있고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부어서 그런 거예요 라는 소리만 들으신 거예요. 이 환자는 그 말 그대로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연화분도 생겨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 대응이 좋지 않아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부작용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제가 안면마비를 2대째 예전에는 화곡동에서 또 한동안 목동에서 엄청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가 지금 강남으로 이전한 지 좀 시간이 지났거든요. 제가 강남에 와서 안면마비를 치료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형수술 후 안면마비 환자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위치다 보니까 그렇겠죠. 성형수술 후 시술 후 생기는 안면마비는 정말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안면마비가 생겼으면 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수술 후에는 수술 후 회복으로 붕대를 칭칭 감고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 후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생기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혹시 본인이 성형수술 후에 안면마비로 고민이시라면, 주변에 누군가가 성형수술 후 안면신경에 문제가 와서 고민이시라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성형수술로 생기는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쭉 치료하다 보니까 크게 4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에는 바로 안면 윤곽 수술이랑 안면 거상 후 생기는 안면마비였어요. 수술 후에 안면신경이 손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많은 위치가 바로 관골지라고 해서 광대 옆으로 나오는 안면신경이 제일 손상되기가 쉬운데, 안면거상도 마찬가지고 안면 윤곽도 마찬가지고 다 이 광대를 친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수술 부위가 되다 보니까 수술 부위가 가장 취약한 부위로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이때 가장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두 번째의 경우는 필러 주입이 가장 많고 수술 후에 혈종이 생겨서 그 부분을 압박해서 생기는 안면마비가 있으세요. 세 번째는 이제 보톡스를 맞았는데 그 보톡스가 내가 원치 않는 부위로 막 흘러내려가서 마비의 범위를 점점 늘려버린 경우라든지, 수술이나 시술 후에 염증으로 파급된 경우라든지, 요즘 열에너지로 리프팅 레이저 많이 하시잖아요. 그때 그 열에너지가 너무 과하게 돼서 피하에 있는 안면신경의 피복을 벗겨가지고 마비를 생긴다든지, 이 4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았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거의 한 70%에서 80% 정도 되시고요. 두 번째 케이스가 10% 20% 정도 되고,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는 아주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성형수술 후 안면마비 증상은요, 그 수술로, 그 시술로 어떤 부분이 손상되었느냐에 따라서 딱 증상이 달라지거든요. 처음에 왔을 때 시술 부위, 수술 부위를 제가 환자분들한테 체크해달라고 해요. 체크하면 그 시술과 수술 부위에 맞게 이 신경 손상되었겠구나, 저 신경 손상되었구나가 딱 나오거든요. 가장 많이 손상되는데 어디라고 했죠? 여기 부위라고 했잖아요. 웃을 때 비대칭이 일어나게 되고요. 입꼬리 상승하는 것들이 매우 약해집니다. 두 번째는 이 하악연지 손상, 여기도 되게 빈번한 부위예요. 특히 여기에 막 지방 빼다가 아니면 여기에 뭐 이렇게 조정하다가 이 부위에서 손상 많이 있으세요. 여기 되게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손상이 되게 되면 아랫입술이 내리는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입술이 삐뚤어지거나 이 오 발음이 정확하게 되지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연합운동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벨마비도 그렇고 수술 때문에 신경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그렇고 3도 이상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연합운동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입을 움직이려고 할 때 눈이 감긴다거나 눈을 찡그리면 입꼬리가 같이 따라간다거나 하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죠. 네 번째로는 오랫동안 안면마비의 신호를 못 받게 되면 모든 근육들과 모든 근막들은 구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딱해지고 내 살이 아닌 것과 같은 느낌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일반적인 벨마비의 안면마비와 다르게 성형수술 후 생기는 안면마비가 특히 치료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벨마비로 안면신경에 손상이 일어났든 성형수술로 안면신경에 손상이 일어났든 시술로 안면신경에 손상이 일어났든 일단 신경에 손상이 일어났으면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그 골든타임 기간 동안에 붕대를 다 싸고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 29살 환자분이 윤곽수술 다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연합운동이 올 정도로 다 틀어진 거예요. 초반에 어떻게 대처가 됐었냐면 병원에 가서 윤곽수술 했는데 뭔가 마비감이 있고 안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부어서 그런 거예요 라는 소리만 들으신 거예요. 이 환자는 그 말 그대로 믿고 기다렸는데 지금 연합운동 생겨서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오신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 대응이 좋지 않아서 후유증을 남기게 되고 평생 씻을 수 없는 부작용을 함께 나타내는 경우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 후 맨 처음 느낀 증상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파악을 해두셔야 되고요.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수술 직후에 나타났는지, 수시간 뒤에 나타났는지, 수일 뒤에 나타났는지 이것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실제 마비냐 아니면 실제 마비가 아닌데 마비처럼 보이는 거냐 아니면 실제 마비인데 몇 도 손상까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 환자분이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시술이나 수술 중에 열감이나 통증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체크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화끈거리는 느낌에 저는 집중해달라고 얘기해요. 통증이랑 좀 다르거든요. 화끈화끈거리는 그 느낌이 아예 없었는지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꽤 화끈거렸는지 초반에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얼굴 움직임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 체크해 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동반하고 있는 신경 증상이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요.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감각 이상이 동반이 되고 있는지 갑자기 눈물이 너무 난다거나 너무 건조한다거나 그런 분비샘이 이상 반응이 있는지 침이 좀 잘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침이 너무 나온다거나 미각이 조금 변화가 있는지 이명이나 어지럼증 같은 청각의 문제도 같이 오는지 이런 동반 증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관찰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모르셔서 골든타임 많이 놓치시고요. 이것을 통해서 신경 손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손상 기전 중에 어디에 해당하냐도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수술한 곳에서 마비를 치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비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정보가 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이 어땠을지, 당시의 손상 분지는 어땠을지, 신경 손상의 정도가 단순 허혈석 압박이었는지 속에 있는 신경까지 모두 다 잘린 상황이었는지를 단계에 맞게 확인을 하고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집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크게는 2가지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신경이 아직 살아있는 경우예요. 경미한 손상인 경우에는 대부분 3주 안에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 늦어도 6주 안에는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중심 치료를 통해서 마비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회복 속도를 높이고 근육의 위축을 방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만성화된 경우가 있으시죠. 신경 자체가 잘린 상태에서 이것이 되게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자기들끼리 이상한 변성으로 재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재생 과정에서 연합운동이나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 보상 패턴을 억제시키고 재학습시킬 수 있는 치료들을 위주로 해서 치료를 받게 되시고 이렇게 신경 손상이 많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치료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성형수술 후 안면마비가 오신 환자분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환자분은요, 미국 국적이십니다. 한국에 이런 성형수술 목적으로 내원하신 환자분이세요. 3주 전에 이쪽 수술을 하시고 안면 거상도 수술하시고 여러 가지로 손을 많이 댄 환자분이셨어요. 수술 부위를 환자분한테 작성해달라고 하니까 옆면에 여기 이런 수술 자국 딱 이 관골치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귀 뒤쪽에 또 이 환자 특이하게 이 턱 T존에 추가적인 시술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아래 사진과 같이 이렇게 비뚤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은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셨고 가장 전형적인 환자분이셔가지고 치료를 잘 해드렸고 치료를 받으시고 바로 들어가셨거든요, 미국에. 그런데 우리 환자분이 이제 입꼬리가 정상으로 다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신경손상이었어요. 화혈성 반응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신경근 재교육이 필요한 경우였고, 신경근 재교육이 필요한 거는 도침이나 매선 등을 활용해서 재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재교육이 되니까 벨마비 환자분들의 오래된 안면마비 환자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응이 나타나긴 하거든요. 안면을 움직이는 협거근이라든지 여기 이렇게 올리는 근육이라든지 두각 하재근이라든지 구륜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많이 균형을 찾게 되면서 정상적인 표정을 찾아가신 케이스죠. 성형수술로 생기는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요, 증상의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일반 벨마비보다는 훨씬 돌아올 확률이 어려워지거든요. 의원성 손상이라는 것은 벨마비같이 신경면역력이 떨어져서 스스로 공격한 손상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심각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조금 치료 반응도가 떨어지고요. 심각하지 않은 반응도에서는 안면신경이 침범이 당했더라도 그 부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일반 벨마비 환자분들보다는 좋으세요. 실제로 체외 진단 사진 같은 거 찍어봐도 안면의 순환 자체가 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그 부분만 문제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미한 경우에는 훨씬 빠르다. 근데 증상이 심한 정도는 벨마비보다 훨씬 어렵다. 극단적으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사고가 나도 아주 크게 나는 경우는 많은 경우는 아니잖아요. 모든 의사 선생님끼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고 없이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 수 자체는 좀 작은 편이다. 그래도 대부분 마비 전문 병원에서 충분히 핸들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로 오시니까요.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해결에 더 한 걸음 다가가는 일이니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 채널이나 연락 방법을 통해서 한번 상담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